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아마도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판례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판례를 5분 판례를 통해서 좀 소개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배경을 좀 공유를 드리면요. 저희 올해부터는 개정노조법이 시행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노조법이 개정된 거에만 주목을 하실 텐데 그 개정노조법의 내용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같이 중요해지는 쟁점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금기법상 사용자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파견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이 지금 판례도 중요성이 좀 더 대두될 거다라는 거죠. 사실관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형적으로 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떠올리셔야 되죠? 사용자가 2명 이상이 등장하게 돼야 됩니다. 회사가 2개 이상이 등장이 돼야 되죠. 이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A기업, 원소속 기업이게 될 거고요. 그때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 A기업의 근로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이 근로자에 대해서 A기업이 사용자라는 것 또한 틀림이 없다. 법적으로 다툴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성이 문제되는 건 누구 보고 나의 사용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Y사 보고 나의 사용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Y사는 뭔데요? 원청입니다. 중요한 건 왜 Y사 보고 내가 너의 근로자다, 네가 나의 사용자다 왜 주장을 하는 거죠? 제3자입니다. 뭐가 없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상으로 이 둘은 아무런 관계도 있지 않아요. 관계는 누가 있죠? 이 A기업과 Y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런 원하청 관계에서 근로자가 제3자를 보고 네가 나의 사용자야, 내가 너의 근로자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문제인데요. 여러분, 원하청 관계에서 무조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촉발시키는 계기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계기는 이 Y사 주도하에 이 회사가 폐업이 되니까 근로자들이 Y사를 상대로 A기업은 폐업했지만 사실 진짜 나의 사용자는 너이니 네가 나를 고용해야지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추가적으로 염두하실 사실관계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채용이나 승진, 징계, 근태 그러니까 A기업이 자기가 누구를 채용하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에 대해서 징계를 할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Y사가 다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도급 계약 업무만 진행을 했어야 될 텐데 도급 계약 이외의 업무도 지시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어떤 때에 성립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청 소속 근로자가 원청한테 네가 나의 사용자야 라고 주장할 때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묵시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요? 명시적으로는 하청이랑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요. 원청이랑은 나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암묵적으로 운영하는 걸 봤을 때 사실 진짜 나의 사용자는 너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 A기업에 고용돼서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원청의 근로자다. 즉 원청이 이자의 사용자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원고용주가 독자성, 독립성이 없어서 그냥 제3자의 노무대행 기간, 원청 대신 그냥 근로자들을 채용해주고 근로자한테 임금 주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을 만큼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피고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이 종속관계. 종속관계라는 건 여러분 뭘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휘감독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누구다? 원청이다. 네, 여기서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넓게 임금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이제 통장에 이체하는 건 아무래도 하청이겠죠. 임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체가 제3자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을 제3자한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요건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이 소속된 용인기업이 A기업이죠. 이 A기업은 설립된 이후 25년간 오로지 이 원청으로부터만 업무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A회사는 사실상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원청을 위해서, Y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실제 이 사실관계에서는 아니고 대기업에서 그냥 우리 업무를 이제 띄워줄 뭔가 회사를 세우면서 기존에 자기네 회사에서 근무하던 뭐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할 때 너가 여기 대표이사로 가 라고 하면서 오로지 그 회사의 업무만 하도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Y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굴 채용할지도 다 결정하고요. 그리고 A사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나 승진 이런 것도 다 Y사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Y사가 모두 결정을 해요. 출근, 조퇴, 휴가, 연장 근로 해라 말아라, 근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직접 지휘하거나 소속 책임자를 통해서 작업 지시를 했다. 여러분 진짜 하도급 관계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앞에 그림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진짜 하도급 관계이려면요. 얘네 하도급 계약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고요. 얘네끼리 알아서 채용하고 뭐 휴가도 얘한테 가서 말하고 징계도 얘가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다 누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뭐다? 사실상 제3자의 노무대행 기간과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거다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보여줘요? Y기업과 이 하청업체 소속, A기업 소속 근로자가 종속관계에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죠. 더 나아가서 어떻다? 이 노동조합, 현대미포조선 사건인데요. 여기가 Y사입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와 이 회사 사이에 임금협약, 단협이 체결되면 그걸로 뭐가 결정됐다? 하청업체 소속 임금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까 Y사랑 이 A가 있고 여기에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근로자들의 임금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A사가 우리가 도급대금 얼마 받았고 여기서 이 정도 이익이 남을 것 같으니 최저임금 이런 거 고려해서 임금 얼마로 하자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노조랑 임단협이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기 임금이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고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것도 누가 지급을 했다? 얘가 여기에 포함해서 이거 그 근로자들 퇴직금이랑 4대 보험료야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했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A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거 사실 누가 준 돈이에요? Y기업이 준 돈. 임금을 Y사가 지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임금을 지급한 주체도 제3자다. 세 번째 요건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하청은 원청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독자적인 장비. 앞에 우리가 맨 처음에 생략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뭐를 하도급 받았냐면 열고 환기, C밸브, 세이트비 밸브, 검사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걸 하도급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 수행하기 위한 뭔가 기기라든지 뭔가 실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다? 이 A기업은 전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물적 시설도 없고요. 그런 인적 인프라도 없고 오로지 그냥 Y사가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A기업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Y사랑 근로자 사이에 종속관계, 채용, 휴가 뭐 이런 것들 다 Y사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보니까 누구였다? Y사였고 이 근로자들, 근로제공 어디 가서 했어요? Y사 사업장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근로자와 Y사 사이에 뭐가 형식이 되었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건입니다.